여론조사를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여론조사는 역시 뭐 이거죠. 오늘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전에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김포. 예,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네. 더 나아가서 광명, 구리, 하남, 뭐 고양 뭐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부산, 양산, 김해 여기도 나오고 광주 여기도 나오는데요. 이른바 뭐 이제 요즘에 메가가 유행이죠. 네. 메가. 네. 네. 밥도 메가밥. 메가물. 예. 메가쇼. 마이크 끕니다 그러다가. 메가더까지 나오겠어요. 메가더. 공감하는데 왜 그래요. 네. 자, 여론조사 네. 소개해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찬성 31.5, 반대 58.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조사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은 결과가 나타났고요. 인천 경기와 서울에서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지역이겠죠. 인천 경기 서울에서는 반대 의견이 각각 65.8, 60.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상당히 압도적이다. 조사 하나를 마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그래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RN서치가 CBS 노컷 뉴스 의뢰를 받아서 1일부터 3일 동안 이제 1일부터 3일 사이에 이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기아께서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반대 55.5%, 찬성이 33%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조사가 크게 차이 나지가 않아요. 자, 반대 50%대 중후반, 찬성 30%대 초중반.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잠깐 나 네. 이거 보고요. 저는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보기 전에 반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그 정책이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정책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찬성할 것 같고 혜택과 무관한 사람들은 반대할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냥 찬성보다 반대가 많을 것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숫자 보니까 제가 느낀 거 먼저 말씀드리면 안 돼요? 네. 찬성 반대 이 숫자가 어디서 많이 본 숫자다는 거 하나 그렇죠. 그리고 지방에서 반대하는 건 이해는 가거든요. 네. 왜냐면 야 서울만 커지고 우리는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자, 그걸 그건 보면은 과연 뭔가요? 뭐냐면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이 봤던 숫자라는 것도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인데 이게 이른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게 개인화되느냐 전체화되느냐인데 이 조사는 이제 전체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내 이익이 아니라 네. 전체를 봤을 때는 뭐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저 국민의힘이나 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걸 부각시켜서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못마땅하죠. 다른 건 뭐 신경 써야 될 거 많은데 왜 지역 편입 이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학 편입도 바쁜데 지역 편입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능도 뭐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전체화돼 버리면 대통령 지지율처럼 수렴이 돼 버려. 그래서 그럼 예를 들면 이 정도 큰 정책적 이슈라면 예.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이죠. 우리의 밥이야. 무상? 고래? 이러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이라는 게 서울 지역에서 이제 부동산 가치 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긴박하게 반응을 하죠. 기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고래? 이러면서 이제 찬반이 나눠지는데 이런 조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아예 김포시 지역 주민들에게 그것도 신도시 또 구도시, 그렇죠. 원도시, 구도시, 뭐 신도시 나눠서 물어보면 또 다 여론이 다르고 이게 전체에 해당되는 여론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선택지가 나눠져 있어요. 가령 김포시 주민들에게 또는 고양시 주민들에게 하남시 주민들에게 구리시 주민들에게 경기 북부 할래, 경기 남부 할래, 서울시 할래, 인천 할래.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끈하는 게 본인도 김포시장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또 김포에서 국회의원도
또 지낸 바가 있는데 그 인천으로 편입하라는 거였죠. 오히려 더 그런 의지가 강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 이슈가 얼마만큼이나 좀 구체화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뉴시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뭐가 연상되죠? 뉴타운이 연상되죠. 그렇게 해서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메가시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뉴타운 먹혔더라 했었지. 그러면 이번엔 뉴시티. 그래요? 이러니 이제 발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사는 곳의 주민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고향 것 같은 같아요. 경우에는 우리는 언제 편입될 고향. 그러면 하남은 우리는 언제 편입 하남. 그러면 구리는 언젠간 편입될 구리.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남양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자꾸 묻지 마요. 과천. 훅 들어오면 돼.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여론조사 결과.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총선 전략의 일환이다. 수도권 표심 잡기다라는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는 요거만 놓고 보면 안 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가 전국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노린 건 어차피 전국 표심의 이동은 아니었던 네. 것이죠. 수도권. 몇몇 지역, 수도권도 아니고 네. 서울 연접 지역 몇 군데를 콕 찍어서 네. 경기도에서 사실 구조적으로 민주당한테 열세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장년층 내지는 청년층이 경기도로 이주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도 윤 대통령이 경기도에서는 졌고 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뒤집어 보기 위해서 이제 노려서 친 거예요. 아니, 실제로 정밀하게. 지금 보도된 거 보니까 이 편입 대상으로 되는 네. 지역들의 의원 분포를 봤더니 국민의힘 한 명,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분당 한 명이 그거를 분명히 노려서 한 거예요, 국민의힘도. 네. 그래서 그게 목적이다, 사실. 왜냐하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찬성 반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 반대하는 주민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에서 네. 나는 이거 사안 반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안 찍을 거야. 이 정도로까지 반대할 거냐. 네, 예를 애초에 들면 충청도, 그렇죠. 경상도, 네. 전라도에서 그리고 네. 이제 여기에는 냉소적인 반응들도 섞여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정책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애초 목표였던 서울 연접 지역 요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은 RN서치 같은 경우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 돼 있고 그리고 리얼미터는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 조금 넓게 네. 표현을 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건 그거겠죠. 김포로 초점을 맞춰놨으니까 네. 여러 연접 지역에서 나랑 뭔 상관이야.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줘. 이런 차원에서 냉소가 있을 수 있는데 점점 이제 후보지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진짜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요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요게 기대감을 갖는 지역은 확대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보는 거겠죠. 자, 그럼 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을 보면은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는 27.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8.8%니까 거의 10명 중 6명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응답자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총선 전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도 유권자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냐면 심리적 영향이거든요. 기대감 뭐 이런 마치 거. 이게 언제 되겠지, 2, 3년 뒤에 되겠지. 결국 경기북도나 인천이나 경기남도나 서울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서울을 선택할래.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 이슈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데 네. 특히 이제 편입 정책 추진 주체 방금 전에 이제 김수민 평론가도 수도권을 노린 전략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경기도나 서울시다가 편입 정책 추진 주체로서 33.6%고 그다음에 김포 등 서울 근접 기초단체가 20.2%예요.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적어도 수도권은 옳든 그르든 반응한다. 그러니까 선거 이슈는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거든요.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이긴다의 책은 방금 전에 출연했던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가 쓴 책이에요. 그래요? 이걸 제가 인용하네요. 옳은 정말. 것이 아니라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박성민 대표가 배종찬 소장 것을 인용해야 정상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이제 편입 정책 추진 주체가 잘 넘어가시네요. 50%가 넘는다는 네, 거는 네. 그만큼 이게 어쨌거나 간에 민주당에서는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 하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은 꿈틀꿈틀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수도권에. 대놓고 그러니까. 내놓고 반대를 못해요.
그 지금 이게 이상 아니, 징후가 왜냐면- 나타나는 네. 게 오늘 이제 진보 언론으로 꼽히는 네. 뭐 친민주당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조금 반국민의힘 성향이 다른 언론보다 강한 신문사로 이제 경향신문을 들 수 있는데 네. 경향신문이 사설로 네. 민주당 뭐 하냐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취지의 사설을 썼어요. 그 얘기는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입장을 내라. 입장도 내야 되고 그리고 네. 꼭 이 이슈가 아니라 다른 이슈라도 던져야 되는데 당내 혁신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슈 주도도 안 되고 있다. 이 평가는 지금 진보 보수 언론에서 공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저 국민의발 정치 뉴스가 도배하고 있거든요. 정치액 다 뭐 인유한 혁신이 그다음에 어제 공매도 금지까지 오늘 이 김포 메가시티까지. 근데 그 핵심은 좀 끌려다니는 것 같긴 뭐냐면 해. 이걸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끊을 만한 기제가 없는 거예요. 자, 김병수 김포시장은 어제 오세훈 시장을 만났거든요. 네. 곧 또 오세훈 시장은 김동연 지사와 유정복 시장을 만났는데 이 이슈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게다가 이제 네. 국민의힘도 밀어붙이는데 사실 이걸 끊으려면 끊을 수 있는 사실 가장 결정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아니 그런 이야기 왜 합니까? 지역 균형이 중요한데 이러면 싸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한 걸 대통령이 아니, 그러겠어요. 하나 그러니까. 말한 얘기를. 아니 근데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의원이 발언을 시작했어요. 이 대목에 주목을 해야 돼. 김두관 의원이 왜 발언하냐. 본인의 지금 양산 지역구 의원인데 김포였잖아요. 직전에 김포인데 또 경남지사를 역임했죠. 네. 지금 부산 메가시티가 잘 진척이 안 되는 것도 부산, 경남, 울산의 특성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나오냐면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밀어붙이는 쪽으로 이슈를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광주는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광주도 메가시티로 가자. 충청도 메가시티로 하자. 전북 전주도 메가시티로 가자. 이게 내년 선거가 메가 총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근데 알겠습니다. 비수도권 메가시티를 민주당이 강조를 했는데 네. 그걸로 안 덮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하죠. 네. 다 하죠. 앞서 저 조경태 의원도 그랬어요. 네,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 민주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좁은 주제에 대해서 찬반을 빨리 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도 이상해요, 사실. 네. 근데 어느 정도 백지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좀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맞서 싸우려면. 아니, 왜냐면 그리고 안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A, B, C 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콕 찍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이 그 내부적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맞춰놨다.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것을 골라도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안들이 나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이 이슈에 대한 저 민주당의 의원들 인터뷰 쭉 한 거 보면, 그러니까 그때 김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성희 의원과 또 다른 의원의 인터뷰를 봐도 분명히 국민의힘이 정책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반대라는 얘기는 또 안 해. 그 찬성하는 건 아닌 거죠, 그게- 분명히. 왜냐면 뭐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현실 실현 가능성 막 문제 제기를 하는데 반대입니까 물어보면 반대지 이란 말은 또 안 해서 한 아무래도 가지 총선 앞에 지금 앞두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그 문제를 분열하고 있죠.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분명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로 알겠어요. 오히려 당이 좀 더 분열하는 이런 모습을 짧게 한 가지 보여주고 사례를 있어요. 말씀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면 2010년에 지방선거판을 뒤덮었던 것이 무상급식이에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김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처럼 지하철이었는데 네. 그때 무상급식이 지하철을 이겼어요. 어. 그 정도였는데 뒤늦게 반대를 계속하다가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나요? 네.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한나라당이 아니 우리는 그러면 유기농 무상급식을 하겠다. 네. 안 먹혀요. 근데 늦었죠. 그게 왜냐하면 네. 이슈를 한번 선점당해서 좀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가 버리면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토트넘 경기가 퇴장 2명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졌어요? 졌어요. 어. 4대1로. 아, 그러니까 이제 졌네?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네. 이게 초반 뭐 1등 단독 1등 못하네 그러면. 초반 승부가 네. 끝승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보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여론의 흐름들이라고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이 총선 전략으로서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왜냐면 이게 보면 들어오는 표도 있지만 나가는 네. 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저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이 편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당협위원장들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 인근 접경에 있는 서울에 있는 원외 위원장도 또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이너스도 끌고 되고. 가느냐 중요한데 총선용 공약이라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총선용 공약이라는 것 자체가 허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잘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성의 있게 얼마나 끌고 가느냐. 그리고 로드맵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나와줘야 돼요. 어쨌든 총선 전에 이 문제 결판은 안 난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2024년까지는 못 가지 하고 이런 로드맵들이 충실하게 나와줘야 된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던져놓고 딴 데로 히트앤들런 해버렸구나. 이런 알겠습니다. 평가가 나올 겁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보죠. 네. 이거. 이준석 신당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지율을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뉴데일리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0일, 31일이겠죠. 양일간 이제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창당된다면 요즘 이제 유승민, 이준석 이렇게 붙여서 물어봅니다. 예. 창당된다면 다음 주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 35.4%, 국민의힘 32.2%, 이준석, 유승민 신당 21.1%. 자, 이렇게 나왔는데 21.1이면은 이게 간단치 않거든요.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지난 4일 날 부산 콘서트에 방문을 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헤어질 결심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신당 창당이 가셔야 될 텐데 이 지지율을 보면은 소선거구 제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짧게 더불어민주당은 35.4, 국민의힘은 32.2, 이준석, 유승민 신당 21.1이면 소선거구 제도인 지역구에서는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21.2, 대략 한 20% 득표를 한다면 꽤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두 자릿수.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에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네. 보면은 여론조사 보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의 35.4, 32.2는 네. 오랫동안 저 다져진 지지율인 것 같은데 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21.1. 요거는 다져진 아직 신당이 뜨지도 않았지만 다져진 지지율이라고 봐야 돼요. 약간 거품이 꼈다고 봐야 돼요. 이건 뭐라고 봐야 돼요? 거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굳혀 나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근데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 바로 20%를 넘기도 한다는 거는 거대 양당 체제가 그러니까 다른 당에 비해서 우월할 뿐이지 자기 지지층을 굳건하게 잡아놓은 체제는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엄밀하게 얘기해서 자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서로 저쪽 당은 콘크리트 40%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40대 40이 아니라 25대 25예요. 합쳐서 50이에요. 강성 지지층 기본 지지층을 합치면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빈틈이 컸다는 거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다 빠져나갔다? 그렇죠. 유의미한 거는 이 조사도 마찬가지고 이 조사 말고도 있었는데 네? 민주당 쪽이 감소가 더 큽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 만든다고 국민의힘 쪽이 크게 깎이고 비명계가 신당 만든다고 민주당이 크게 깎인다는 편견을 버려라. 예. 오히려 반대쪽이라고 생각했던 쪽이 더 많이 깎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민주당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준연동형 해봤자 비례대표 의석이 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성정당 내면 그것도 상쇄가 될 거고 자 2016년에 국민의당이 성공한 제3당이 됐는데 그때도 비례대표는 13석에 불과했어요. 지역구 25석이 있었기 때문에 발돋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느냐? 21일 가지고 못 이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대구에 연고가 있다고 하지만 대구에서 민주당한테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3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와의 합작설이 나오는 이유가 비명계는 현역 의원들이 있고 호남 인사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내려면 비명계랑 합작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김수현 평론 시간 다 네. 줬어. 끝.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현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